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학기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같이 공부할 김준입니다. 자, 우리 수업이 화복 수업인데, 그죠? 음, 화요일 날은 온라인 강의를 하고, 목요일 날은 대면 강의를 하고, 1시간은 온라인, 2시간은 대면 강의, 이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개강이 9월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엊그저께 메시지를 받았는데 월요일부터 개강한다고 해서 이 동영상을 이제 찍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개강 우리가 첫 시간인데 조금 아쉽게도 첫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수업 설명 보통 이제 첫 주에는 우리가 2시간, 1시간 나눠서 하는데, 1시간 정도의 수업 설명을 하는 식인데, 우리 수업은 좀 수업 설명이 깁니다. 여러분들 과제 얘기도 있고,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수업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은 그래서 앞부분, 수업 설명이 앞부분을 하고, 목요일에 직접 만나서 수업 설명의 후반부를 하게 될 테니까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아쉬움을 조금은 달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바로 수업 설명이 끝나는 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 본격적인 이야기를 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아쉬운 대로, 그리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첫 수업 설명을 너무 길게 하면 그것도 좀 아쉬운 바람이 있어서 웬만하면 한 25분에서 30분 사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 얘기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고, 화요일 원격 수업, 목요일 되면 1, 2교시. 자, 그렇게 해서 수업 계획부터 설명을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대학에서 배우는 1차적인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서양 고전의 바탕이 되며, 글씨가 좀 작은데요, 서양 고전에 자주 활용되기 때문이다. 고전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학에서 사실은 고전을 배우고, 또는 대학 이전부터 우리 배우죠. 여러분도 국어 시간에 고전을 배웠잖아요. 고전을 배우는 거는 그 작품이 훌륭하기 때문인데, 당연히 훌륭하기 때문인데, 그것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떤 일관성을 갖고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사회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변화만 있고 변화의 주체가 없으면 그것은 헛개비죠.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갓 태어났을 때 깐난쟁이 때 요만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만큼 컸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들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꼬맹이나 지금 여러분이나 같은 아무개라고 불리는 거죠. 근데 그 같은 아무개라고 불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거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는 그건 기억의 문제라고 합니다. 나와 나에 대한 타인의 기억들, 이것들이 결합돼서 나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있어서 고전이라는 것 또는 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기억인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고전을 배우고 또 그 이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고전을 배우는 이유는 그 고전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와 그 이전 세대가 접목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의 어떤 일관된 자기독립성, 주체, 이런 것들이 형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서양 고전의 바탕이 된다는 얘기는 서양 문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된다는 것이고, 이 신화에서 서양 고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고전에 자주 활용된다 이렇게 했는데, 쉬운 예로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뭐죠? 까먹었는데 로미오 줄리엣 얘기를 하더라고요. 햄릿이 아니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비극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 얘기도 사실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채록된, 사실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닌데 거기에 채록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에 셰익스피어가 영향을 받아서 그 모티브를 살린 겁니다. 거기도 이제 집안의 반대로 서로 결혼하지 못하는 남녀가 밖에서 만나기로 데이트 약속을 했다가 뭐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고 난 끝에 여자의 스카프에다가 피를 씻었는데 그걸 보고 남자가 여자가 죽은 줄 알고 먼저 죽고 그걸 나중에 알게 된 여자가 또 따라 죽고 이런 신화가 있거든요. 똑같잖아요.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온 얘기랑 그런 식으로 많은 경우 서양의 고전 그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줄리엣이라는 고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연원을 두고 있는 거지요.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할 텐데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워야만 서양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배경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고서는 서양 고전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서양 문화의 근본을 이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서양에 유학 간 학생들이 또는 거꾸로 우리나라에 유학 온 학생들이 겪는 어떤 문화적 차이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뭐 그러면 영어를 배웠을 것이고 프랑스로 유학 간다 그러면 불어를 배웠을 텐데 그리고 이제 뭐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식들이 있겠죠. 뭐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고 뭐 미국의 인구는 얼마고 미국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뭐 등등 기타 그런 것들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를테면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할매곰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어떤 언어적 활용, 문화, 기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할매를 가지고 곰탕을 끓이나 뭐 이런 곰탕 그러면 곰을 가지고 탕을 끓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활용법, 언어 활용법, 사용법 이런 것들의 근간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얘기 하던데 자기는 이제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배우고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따로 책에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처럼 활용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인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 사람들 문화의 곳곳에 배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책에다 적어 놓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으로 깔고 있어야 서양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서양 고전을 이해할 수 없고 서양 문화의 근본을 이해할 길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따라서 본 교과목은 그리스 로마 고전의 기초가 되는 신화의 고전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며 이렇게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우리도 뭐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서양 종속에 빠져서 서양 것을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뭐 너무나 역사적으로 명확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이란 제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전반이 다 서양의 문화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새삼스럽게 하긴 이런 얘기들의 출발점은 뭐 길게는 서양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구한말 또는 우리가 이제 뭐 민족 주체성을 얘기하기 시작했던 6, 70년대 뭐 이런 데 많이 논의를 했던 것이지만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 문화의 전통성과 아까 얘기했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당 부분 서양 문화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걸 거부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서양 문화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이고, 뭐 이를테면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서양 문화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우리의 문화로 만들어서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BTS의 노래도 디오니소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 퀼릭스라는 술잔이 가사에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화 서양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서양 문화를 흡수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문화의 어떤 뿌리를 이해한다는 정신으로 접근해도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리스 로마 고전의 기초가 되는 신화의 고전 텍스트들. 이게 또 어떤 얘기냐? 아까는 이제 셰익스피어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화에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신화를 기록하는 텍스트들이 나옵니다. 신화는 구전으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어느 문화든 고대 문화가 있었던 곳에서는 신화가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전설, 민담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것과 신화를 굳이 구별하는 그런 이론적 작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오래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의 신화들을 어느 순간 그리스의 작가들이 텍스트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암기하고 암송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 최초의 작품, 초기의 작품이 이제 호메로스라는 인물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입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신화를 모티브로 해서 창작이 이루어진 거죠. 이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그냥 옛날 이야기를 채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봤던 뭐 우리 옛날 이야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일종의 창작성이 가미되어 있습니다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그때까지 전해져 왔던 신화들을 가지고 모티브를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재구성하고 재창작한 거죠. 그래서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의 이야기를,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의 모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이라는 게 그래서 성립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호메로스가 그렇고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헤시오도스가 그렇고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그리스의 비극 작품들, 드라마라는 게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그 연극이라고 해도 좋고, 그것이 이제 연극 형태로 시작된 드라마가 그리스에서 시작됐는데, 그 다 신화의 토대를 두고 있는 작품들인 거죠.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셰익스피어 얘기도 사실은 이게 테스와 니오벤가 이름을 좀 내가 아사무사한데, 메소포타미아에 전해지던 신화 얘기를 로마의 작가 오비디우스가 자신의 변신 이야기에 수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뭐 변신 이야기였던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신화 중에서 사람이 뭐 동식물로 바뀌고 뭐 이러는 것들, 그런 얘기들 모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고전이죠. 신화 이야기를 기록한, 그렇지만 오비디우스는 또 뛰어난 시인이기 때문에 시의 운율을 섞어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각색이 된 거죠. 또 하나의 창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셰익스피어는 그 신화 이야기를 오비디우스가 기록한 또는 창작한 또는 재구성한 그것을 보고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착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화에서 그리스 로마의 고전이 그리스 로마의 고전에서 다시 서양의 중세, 근대, 현대의 고전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신화로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작품들까지, 뭐 오늘날 우리 21세기에도 서양의 영화들, 드라마들, 거기서 여전히 그리스 로마 신화의 소재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시 재창작되는 그 유구한 전통의 길을 걷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떻게 그리스 고전으로 확립이 됐고,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뒤에 얘기, 뭐 서양의 중세 근대 또는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니까 강의 시간에 뭐 생각나는 대로 간간히 예를 드는 정도에 그칠 것이고, 우리의 수업의 중점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것을 담은 고전 작품들. 근데 뭐 고전 작품들을 여기서 공부하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록하거나 재창작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신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 로마 고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얘기하게 될 거고, 또 여러분들의 과제를 통해서 이 그리스 로마 고전을 또 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 표피적인 이해에서 심층적인 이해로 이르는 입문의 역할을 한 한편 이렇게 됐는데, 이 얘기를 왜 했었냐면, 뭐 내가 이제 군산대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강의하면서 군산대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제 2년, 자, 4학기째죠. 내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처음에 설강이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어떤 뭐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할까요? 나쁘게 말하면 주워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봤던 그 영화 또는 텔레비전 드라마 또는 뭐 만화책, 유명한 만화책 100만 권씩 팔렸다는 만화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섭렵했기 때문에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들이 낯설지 않고, 사실은 뭐 그 그리스어기 때문에 뭐 헤라클레스니 뭐 데메테르니 뭐 이런 이름들이 러시아 사람들 이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일단 그 이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편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랐다. 또는 그때는 왜 저런 얘기가 나오는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피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얘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하지만 어렵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론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줄거리, 그러니까 신화가 형성되고 그것이 고전이 되는 과정을 곁들여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만 그것을 이 얘기도 뭐 자주 나오겠습니다만,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 모아서 하나의 줄거리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신화들이 어떻게 형성된 이야기들인지를 고전에 입각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런 교재를 골랐고요. 강의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표피적인 이해에서 좀 심층적인 이해로 이르는 입문의 역할을 하는 한편으로 그리스 로마 고전 자체에 대한 이해도 신화를 동기로 삼아, 그래서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여러분들이 볼 일이 거의 없죠. 아마 이 강의를 안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안 보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강의를 수강 신청했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이제 내가 강의 중에 그리스 로마 고전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한 학기에 2번 내는 과제에도 이 고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고 들었던 그 이야기를 소재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고전을 두려움 없이 따분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덜하고, 나름대로 그것이 갖고 있는 재미를 신화를 매개를 통해서 가면 좀 더 그런 뭐 따분함, 두려움 없이 고전을 접하는 첫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앞에서 이 강의를 들었던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토로를 해서 나름대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개요인데, 이거 사실은 뭐 이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뭐 뭐랄까 문장, 뭐 이런 수행 준거니 뭐 이런 이제 막
교육학적인 어떤 장치들이 있어서 거기에 짜맞춰서 쓴 거긴 합니다만 형식적으로 뭐 없는 소리를 한 건 아니니까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맥락을 넘어서면 전 세계 문화의 공통 요소로서의 신화가 부각된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 올림포스 12신이니 뭐 이런 얘기들만 들으면 이게 이제 그리스의 신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걸 한꺼풀 벗겨내면 왜 제우스라는 어떤 절대 권력자가 있고 그 밑에 여성 신들은 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리스 왜 제우스는 하늘을 담당하고 뭐 포세이돈은 바다를 담당하고 그것이 이제 제우스나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신화들도 그런 유사 신화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베껴서 한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반영된 유사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공통소라고 하는데 신화들끼리 공통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화가 갖는 다면적이고 종합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면 다양한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글로벌한 시각을 갖추게 된다. 이게 이제 글로벌 역량 뭐 이런 거 없기 때문에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에만 있을 것도 아니고 이제 글로벌을 넘어서 이제 당연히 세계는 열려 있고 여러분들도 뭐 당장 강의실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나가서 외국에서 접할 수가 있는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들과 대화를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된다는 얘기를 아까 앞에서 했습니다. 서양 문화의 근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한 그것이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이든지 그 문화의 바탕에 깔려 있는 신화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상승할 수가 있고 보편적인 어떤 모습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그 다양성들의 다양한 문화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 요소들을 또 이해함으로써 어떤 인간의 삶의 보편적인 요소들도 같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 밑에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양 고전의 고전이다. 다시 말해 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할 고전이다. 고전의 고전이라는 말 썼습니다만 더 얘기하면 고전의 원천이죠. 사실 클래식이라는 말, 그 라틴어 이제 클라시쿠스라는 말인데 클래스라는 말에서 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클래스가 다르다 할 때 클래스. 이거 이제 독일의 학자가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근데 이제 클래식이란 말은 원래 어디다 쓴 거냐면 기원전 5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 아테네 문화, 이걸 이제 클라시쿠스,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문화다라는 뜻이에요. 고전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그 시기를 가리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말입니다. 클라시쿠스, 클래식이란 말은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 아테네의 고전기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걸 고전기 문화.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 사이 그 시기를 가리키던 표현이었는데 오늘날 뭐 클래식 그러면 서양 고전 음악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클래식 하면 20세기 또는 21세기의 클래식 뭐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20세기에 나왔던 뭐 어떤 문학 작품들 또는 영화들 심지어는 21세기 초에 나온 것도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클래식이라는 건 훌륭해서 그 이후의 문화의 표준이 될 만한 것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휘가 전승됐거든요. 전용돼서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서양 고전은 그리스 고전의 토대를 두고 있고 그 고전은 다시 신화의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고전의 원천이죠. 네. 또한 신화는 모든 문화에 나타나는 공통현상이다. 따라서 신화에 대한 이해는 하나의 현상을 다면적으로 사고하고 시간에 따른 전통의 흐름으로도 이해하는 종합적 사고를 요한다. 이게 또 뭐 그런 거 필요하다고 해서 역량 뭐 그런 거 때문에 집어넣은 얘기는 하지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비가 안 와요. 가뭄이 들어요. 그러면 이 가뭄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뭐 댐에서 물을 방류한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가뭄을 대비해서 물을 댐에다가 저류해 둔다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만 옛날에는 이런 이제 치수 능력의 한계가 있는 옛날에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하늘의 비를 다스리는 어떤 존재를 생각하게 됐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때로는 제우스,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가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비 오면 제우스가 오줌 싼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불경스럽지만 우리도 뭐 무슨 뭐 해가 떴는데 비가 내리면 여우가 시집가는 날이다 뭐 이런 소리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자연 현상들과 관련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에서는 그게 뭐 제우스로 나타나고 우리 문화에서는 용이 비를 다스린다고 하죠. 또는 뭐 용왕신, 뭐 이런 아들이 뭐 이런 등등 그런 풍백, 우사 이게 이제 뭐 뭐죠? 단군 신화에 나온 얘기들 뭐 그런 식으로 동일한 어떤 원천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의 어떤 현상이 성립되는 거니까 신화를 이해하면 그런 공통 요소로부터 다양한 현상으로 퍼져나가는 다면적 사고가 가능하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로미오 줄리엣이 나왔구나 하면서 이제 어떤 종합적으로 시간적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사고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가 뭐 점수 쭉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 교재 소개까지 정도 하면서 끝냅시다. 교재 및 참고 도서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대진 선생님 책인데 뭐 질식서재에서 나온 거고 2017년에 출간된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의할 때 참고하는 책이에요. 말하자면 이 책의 기본적인 흐름에 따라서 강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대인 선생님한테는 좀 미안한 일이지만 잘 아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책을 여러분이 꼭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의실에서 내 강의를 들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수업 이외에 별도로 이 책을 가지고 암기를 하고 뭐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강의를 잘 들으면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게 이제 한 학기에 2번 중간고사 대체과제와 기말고사 대체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없고 과제가 1, 2가에서 40점씩 보고 우리가 뭐 따로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1은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신화에서 판본이 달라지는 지점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판본을 고르는 건데 그때는 그 판본의 소재가 그리스 로마 고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하여튼 책은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뭐 도구로 삼을 수는 있죠. 당연히 좋은 책이에요. 내가 강의하고 싶어하는 그 형태를 잘 받쳐주는 그러니까 고전의 토대를 두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글도 잘 쓰시는 분이고 이것도 그냥 부교재라고 썼습니다. 베르낭의 그리스 신화 장피에르 베르낭이라고 유명한 프랑스 신화학자죠. 베르낭이 얇은 책인데 자기 손주한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들려준다는 심정으로 썼다. 그러니까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한테 옛날 이야기로서 신화를 들려주듯이 그런 전승에 맞춰서 이 책을 썼다 그러는데 어렵지 않은데 아주 깊이 있게 되어 있는 책이라서 혹시 뭐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를 좀 다양한 책들을 보고 싶다 하면
한번 참고해서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여기 이제 과제물 얘기가 있는데요.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신화 원전 독후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날짜는 이거 맞죠? 4월 15일, 6월 20일. 아닌데 이게 어떻게 지난 학기 거가 돼서 시간 그거를 카피를 했더니 이게 시간이 안 바뀌었네요. 요거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요. 어쨌든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중간고사 과제는 신화를 담고 있는 원전 중에 하나를 골라서 독후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가 에세이인데 신화 해석 에세이라고 돼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화에서 갈라지는 내용들이 있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트로이 전쟁의 발발 원인이 헬레네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파리스라는 젊은 청년과 야반 도주를 해서 유부녀인데 트로이로 도망갔기 때문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말고 사실은 헬레네가 따라간 게 아니고 파리스를 따라간 것은 헬레네의 헛개비고 진짜 헬레네는 이집트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거기서 갈라지잖아요. 그런 갈라지는 두 개의 판본이 생긴 거죠. 파리스를 따라서 트로이에 갔다라는 버전과 안 따라가고 따라간 건 헛개비고 진짜는 이집트에 있었다라는 버전이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 버전이 더 적절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적는 겁니다. 그걸 에세이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전의 어떤 숙지라면 이거는 응용, 활용, 창작. 심지어 그래서 두 개의 버전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얘기를 만들어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할 건데 그럼 자세한 얘기들은 이어지는 시간에 할 텐데 자 여기에 수업 주제 및 학습 목표라고 있는 대부분 부분 요것들을 하면서 옆에 참고서들을 쭉 소개를 할 텐데 이게 이제 그 우리 그리스도와 신화가 진행되는 목차이기도 하고 그것과 관련된 그 원전 자료들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과제로 읽을 목록은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